싶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서 사는데 결론은 나중에 이게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야. 맞아. 어쨌든 제 14회 책대리를 시작해 봅시다. 원띵을 선정하셨던 분께서 예. 선정의 이유. 원싱이라는 책을 이번 차수에 선정을 했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서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된 거고 했더니 내용이 굉장히 지금 이 연말에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고 올해를 반성하는 지금 순간에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초반을 좀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맞아서 선정을 하게 됐어. 이 원싱이란 건 말 그대로 원싱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정확 계속 그 문구가 반복이 되는데 내가 다른 거를 다 뭐였지 정도? 다른 거를 다 제끼고 그였나? 잠깐만. 다른 선택 계속 나오는 문구가 계속 나오는 거 있어. 알지? 그거 하는 한 가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 참 신기하다. 그거 계속 봤는데 다시 또 생각이 안 난다. 이번엔 불을 안 꺼놔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이래 못 찾는다 이거. 일이 못 찾는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지겠다. 이거 앞에 좀 편집해야겠다. 나올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이거였나? 그거 맞아. 예. 이건데.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게 만드는. 맞아. 미치겠네.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등을 붙여보자. 149쪽 장갑 보면은 149 미치겠네. 보면은 148 맨 밑에부터 이번 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의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근데 이건데 여기 이게 좀 더 썼던 것 같아. 야, 근데 이 책들이 했던 책들을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아두면 그게 참 좋네. 그치. 그것만으로 난 앞에 책들을 다 어디지 모르겠다. 그런 거였어.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걸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다 얻게 만들고 다른 것들이 필요 없게 다른 모험들이 더 쉽게 되거나 필요 없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그거 원싱. 거기서부터 시작한 마치 도미노의 첫 스타트.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편집 다시 해야겠다. 알겠어. 이번에 원싱이라는 책을 선택을 했고 이 책은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또 내년을 계획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생각
심어줄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됐고 말 그대로 원싱 단 하나에 집중하라는 책으로 그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도미노를 쭉 세워놨을 때 단 하나 첫 번째 거를 무너뜨리면서 자동적으로 나머지 것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 그리고 같은 도미노라도 같은 크기의 도미노가 아니라 점점 갈수록 크기가 큰 도미노 1.5배씩 1.5배씩 그런 어떤 도미노 형태라고 할지라도 맨 앞에 작은 거 하나가 넘어짐으로써 맨 끝에 있는 아주 거대한 도미노마저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거짓말이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성공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냐 라는 거 그리고 그 진실에서 나온 결론 한 가지 일에 집중함에 따라서 나오는 인생의 반전 위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제 3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 2장을 잠깐 보면 어쨌든 총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괜찮았어. 가독성도 좋고 괜찮지. 그다음에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둘 다 뭐 5개 좋은 선정이었던 것 같아.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예시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읽으면서. 이런 이제 원칙들을 낼 때는 항상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시를 들어주면 이게 독자한테 좋은데 설득력이 있고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접근, 개념적인 접근, 본인만의 어떤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기존의 우리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었고 대신 그런 구체적인 예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이거야. 그 1부에 거짓말 이렇게 돼 있고 맞아. 의심해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첫 번째가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나도 여기서 띵. 두 번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띵. 세 번째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 요소다. 띵. 네 번째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이것도 진짜. 다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5가지 모두에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난 생각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었어. 근데 왜 그렇게 우린 살았을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학습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뭔가 진짜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 딱 안 게 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진실은 모른 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우리 스스로 그냥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을 진리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뽑아낸 성공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여기서 정의하는 성공이 뭔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게 그럴까? 뭐 예를 들어 이건희쯤 되면 성공인가?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삶일 수도 있고 이게 상대적이지만 그 진짜 그러니까 익스트라올디너리한 그런 성공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10대 기업, 뭐 창업자들,
뭐 혹은 뭐 그 100대 기업 창업자들 이런 기업가들 혹은 뭐 또 다른 직군의 전문가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게 된 데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어. 진짜는 그들만 알고 있는 시크릿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지. 우리는 표준 분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 위에 더 전문적인 사람들은 진짜 한 가지의 전문가가 돼서 그것에서 이제 파이가 커지는, 커지는. 파장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읽다 보니까 좀 들더라고. 그리고 특히나 나는 이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라는 거에서 정말 내가 뭐 나는 멀티태스킹을 추구하고 그렇게 막 하나의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 근데 진짜로 이걸 읽고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야. 맞아. 이 점점 맞아. 멀티태스킹 할수록 점점 이거 왔다 저거 왔다 저거 이거 저니까 점점 남는 게 없어. 바쁘면 바쁘면 그냥 남는 게 없어. 업무만 바쁘고 이렇게 오늘 책대리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원띵을 한번 얘기해볼까? 나 그러고 싶다.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근데 이 원띵이라는 게 음. 그냥 인생을 통틀어 원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건강의 원띵, 아 그렇지. 어떤 직업적, 나의 일에서의 원띵 이런 거더라고. 맞아.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원띵.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1, 2, 3장은 간단하게 이제 도입부라서 도미노 효과 나오고 어떤 시작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올바른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올바른 연속된 선택이 낳는 좋은 결과의 어떤 시너지 파장이 크다. 그것을 도미노 효과, 즉 첫 번째 도미노가 그 다음 도미노의 1.5배에 달하는 도미노를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1.5배 되는 걸 넘길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연속적인 집중과 올바른 선택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중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나는 뭐가 조금 임팩트 있었냐면 할 일 목록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해내야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기도 하다. 이게 47페이지에 나와. 맞죠. 할 일을 우리가 맨날 적는데 맞아. 나도 맨날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거 그거 삭제하고 지워가고 맞아. 그렇게 살고 있잖아. 맞아. 참. 근데 너 이걸 이도 한 사람 작가고 이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성공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믿어? 이 사람의 말을. 근데 이게 은연중에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이가 이제 많이 찼잖아. 나이가 들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 맞아. 그래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는 지금 이대로 내가 10년 뒤에 되면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난 좀 했어.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나도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많은 것들을 균등하게 에너지를 분배해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 그래서 정말 해야 되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될 때까지 그것만 해라 이런 개념이거든. 비슷한 얘가 우리가 읽었던 중에 난 탁 떠오르는 게 초격찬 권오현이야. 뭔가 나는 그런 느낌이야. 그 사람은 연구소의 그 반도체 그쪽에 진짜 했는데 기회가 돼서 점점 그런 관리자 거기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맞아. 전문가가 된 뒤에 관리자가 돼야 돼. 그런 거 같아. 그 내가 신입사원 때 어떤 상무분이 얘기를 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느 직군이든 다 임원이 될 수 있고 매니저가 될 수 있다. 너가 지금 마이너한 뭐 예를 들면 건축 아니면 그 안에서의 메이저가 아니야 마이너가 할지라도 그 하나에 정말 전문가 되면 그게 만리에 통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 그 하나를 잘한다는 것은 다 잘할 수 있는 거에 통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계속 그런 뉘앙스가 기억이 남거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포기다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
이제 우리는 포기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그 중에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할 일 목록인데 할 일 목록을 적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걸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특별한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게 65페이지에 나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맞아. 일이든 전환을 하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것이. 그렇지. 이게 그냥 물리학적으로 법칙인 거지. 맞아.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지? 그 20대 80 팔레토 법칙. 여기 있어. 그게 여기인가? 아니야, 4장에 있어. 4장에 있나? 4장이. 그걸 안 찍고 넣어왔구나.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 이게 80대 20이라는 이게 원래 경제학에서 나온 팔레토 법칙이잖아.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 단순한 그 명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 어떻게 설명을 했지?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 중 대부분은 당신이 실천하는 몇 개의 일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그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 중요한 거는 20%밖에 없다라고 그치. 적용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20%가 뭐 예를 들어 나에게도 탤런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탤런트 몇 개가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내 캐릭터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그 할 일 목록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지우고 해야 하는 것만 일단 남기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멀티태스킹은 아까 얘기했듯이 작업 전환에는 에너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여기는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최소한의 자기 통제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관통하는 거는 중요한 한 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통제력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내가 해석하기보다는. 너는?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습관이랑 좀 연관이 그렇지.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 나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그거. 그래서 뭐 컴퓨터처럼 1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알고 중요한 걸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맞아. 통제력. 그거를 습관화 만드는. 그걸 습관화 시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자기 관리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크게 키우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이 딱 중요한 거 하나. 그렇게 그걸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은 66일.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66일. 그래서 자기 삶을 그런 습관으로 채우는 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이것도 아주 많이 공감을 했어. 사실 나는 어떤 의지력이 맞아. 좀 약한 사람인 것 같기도 나는 보여. 근데 내가 약한 부분을 이 책을 읽다 보면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2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걸 하고 두 번째 거의 아웃풋을 비교를 했었나? 좀 헷갈리네. 의지력만으로는 많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실험을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야. 의지력에도 정신력이 필요하다. 맞아. 그래서 중요한 일에 의지력을 써야지 그거를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의지력만 있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맞아. 그래서 맞아.
네가 어떤 그 실험이 생각 날 듯 말 듯 한다. 그지? 하나를 하고서 바로 이어서. 그래서 연속해서 의지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력도 그 에너지가 영양분이 필요하다. 먹는 걸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 실험 속에서 뭐 당분이 있는 초콜릿을 맞아. 먹은 뒤에 측정한 그 아웃풋과 그냥 단맛만 있는 음식을 냈을 때 하여튼 그런 다른 결과 차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의지력이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면 그건 당연히 의지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핵심적인 원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력을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 라고 그러니까 의지력이란 것도 예를 들면 뭐 에너지의 그 크기가 있는 거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의지력을 계속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그럴 땐 잠깐 휴식을 취하든 다른 방법으로 또 다시 채우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그걸 중요한 착각하지 걸 말라는 거야. 먼저 해야 되고 안 중요한 걸 나중에 해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는 균형이라기보다 중심을 잡는다라고 설명을 좀 해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3이란 것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1에 몇 시간, 뭐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 중심을 잡. 그거 생각나. 균형인 게 균형을 잡다.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고. 균형을 계속 맞춰간다는 거야. 균형을 조정을 하는 그 말 표현이라는 게 줄을 타듯이.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했더라? 이 사람 아무튼 이 균형이란 말 대신에 이 사람은 중심 잡기라고 맞아, 해보자. 중심 잡기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특별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이 균형을 맞춰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냥 허상처럼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에 진짜 높은 경지에 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쭉 가야 된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물어본다는 거지. 건강은 뭐 집에 아이에 밥을 줘야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솔루션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한 번 물을 엎질러서 다시 담을 수 없는 것들은 짧은 간격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띵은 하여튼 과감하게 집중해서 계속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가야 된다 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 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왜냐면 건강은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가족도 친구도 한 번 깨져버려서 다시 돌릴 수 없는 것들을 뭐 그것의 중요도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한 원띵에 미쳐서 그런 것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대하는 그 주기를 잘 조정을 하되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원띵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예 중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보통 이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젊었을 때 바짝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그래, 맞아, 그런 맞아. 여유 시간은 내가 그렇게 성공한 뒤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시를 나왔는데 그렇게 성공을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퇴직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돈을 쓰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인생이냐 균형 잡힌 인생을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애가 커가는 과정을 보지 못했고 그 커가는 과정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아니거든. 그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행복이 그치. 지금 다 커버린 아이와 여유롭게 밥을 먹는 거랑 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너 말대로 그렇게 집중해서 원띵에 맞춰 가되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잘 이렇게 통제해 가면서 챙겨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 그게
인생은 진짜 이게 줄타기인 것 같아. 음. 병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는 건데. 아 근데 그 병행이란 단어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왜냐면 이 원띵이라는 것과 병행이라는 건 병행은 약간 안 병행은 맞는 멀티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가장으로서 아니면 가족으로서 중요한 원띵이 그건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것에 매진하는 거야. 가족에는 매진을 하는데 그 주기가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푹 담그는 주기가 뭐 예를 들어 공부는 하루에 4시간이잖아. 그럼 이거는 뭐 하루에 1시간 혹은 뭐 얼마의 간격 공부는 매일매일 약간 그런 개념. 나는 그렇게 이해했거든. 맞아. 그래서 각 그 예를 들어 6개의 카테고리였나? 뭐 그거에서 카테고리가 뭐였지? 카테고리가 100 아유. 평소는 잘 보이다가 찾았다. 147. 정서적 행복을 위하여, 맞아.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맞아. 개인적 삶을 위하여, 핵심 인간관계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해석을 위하여. 여기 있네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더욱 쉽게 만들거나 필요 없게 만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그거야 이거야. 맞아. 그럼 이런 것들 그 안에서의 원띵 있잖아. 정신적 행복을 위하여 원띵,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원띵 있잖아. 그럼 이런 것들 안에서의 또 그러니까 더 그 중요도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해서 그렇게 시간 분배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빈도수가 잦아드는 것, 혹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그렇게 난 좀 해석을 했거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 더욱 쉽게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는 고민을 좀 해야지. 그렇지. 근데 이런 걸 예를 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얘가 없으니까 고민을 자꾸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냥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만 계속 질문을 하고. 자기의 케이스에는 이게 뭐였다. 이걸 적어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요 전반부는 그렇게 기존의 통념을 깨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2부로 가면 네?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는 초점 탐색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초점 탐색 질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초점 탐색 질문이라는 게 잘 명확하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난 솔직히 그냥 이게 142쪽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초점 탐색을 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 첫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라고 묻는 거. 두 번째, 그 일을 함으로써. 세 번째,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일. 근데 책 읽으면서 너한테 이런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도 얘가 없어서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너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너 자신의 이 원띵이 뭐야? 딱 안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 책을 읽으면 우리처럼 딱 그런 느낌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건강이야. 건강의 원인을 나의 책임다. 그러면 우선은 큰 그림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나는 예를 들면 20년 후에 어떠한 건강한 모습이 되고 싶다. 자, 신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자 건강검진 했을 때 그 응체수는 어떻게 딱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거가 되기 위해서 10년 전, 10년 뒤, 5년 뒤, 1년 뒤에 그때 단계의 목표와 그때 그 되고 싶은 삶을 그리고, 그렇게 점점 들여와서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원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래, 그건 네 생각 같은데.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잖아. 그치? 저자가 얘기한 방식은 뭘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도미노를 세운다. 그럼 맨 마지막 도미노가 내가 무엇인지 그게 내가 원하는 그 큰 그림이잖아. 크게 생각하라는 것도 있잖아.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도미노, 그 다음 도미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도미노가 이 원띵인 거잖아. 맞아? 이거는? 내가 이 원띵을 집중적으로 지금 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평생 이 원띵만 하라는 건 아닌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원띵을 찾아서 이 건강이라는 걸 예를 들면 그걸 타여서 그거가 넘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라. 그치, 넘어질 때까지 해라. 그것만 해라. 다른 거 그 뒤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마라. 그러면 그게 넘어지면 그 다음 게 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넘어지면 그 다음 걸 그 다음 원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원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서 나의 조금만의 노력으로 이게 척척척척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여기는? 그 이미지는 그려지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당장 내가 제일 저 큰 그림의 원띵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작은 거의 원띵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목표를 각 단계마다의 목표를 세우고 그 순간순간에 도미노를 세워야지 지금 할 수 있는 원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건 너무 결국 계획을 세우라는 그래, 그건 너무 거네. 그런데. 어렵다. 이게 진짜 이게 좀 너무 모호하다. 자, 봐. 149쪽 한번 봐봐. 147 다음도 왔는데. 자, 정신적 행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신체적 건강, 다이어트를 위해 다이어트가 목표야. 다이어트를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무엇을 위한 원띵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네. 그렇지. 무엇을 위한 원띵. 너의 원띵이 무엇이냐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원띵이라는 게 자꾸 우리는 단 한 가지니까 진짜 그냥 토탈 한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질문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그 안에서의 원띵이 있고 그걸 정하고 하되 다 그걸 해갈 수 없으니 거기에 말한 아까 거기서 또 추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 분배를 들어가. 만약에 진짜 우리 행복도 원하지, 건강도 원하지, 다 원하는데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중에 하나만 하면 예를 들어서 건강만을 해. 그러면은 행복해지고 막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아닌 원띵에 집중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은 그래도 드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고 그걸 실천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고민인 거고. 근데 그 방법론은 뒤에 좀 나오잖아. 그렇지, 뒤에 좀 나오잖아. 그게 설명해줘. 나는 그게 좀 인상이 남았어. 근데 사실 17, 18장을 못 읽었어. 그래? 내가 기억하는 건 그건데 아마 너도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첫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하고 크게 가지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계획이나 액션 플랜을 계속 브레이크다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브레이크다운을 하는데 여기서 이 두 개가 교집합을 가지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와 브레이크다운에서 거기서도 필요 없는 건 난리라는 거지. 거기서도 하나만 일단 선택하라는 거지. 다시 거기서도 하나.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다 치우고 뭐 한 6가지 아까 남았어. 그럼 6가지 중에 그걸 동시에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하나만 건강이라고 치자. 그럼 건강에서
우리가 건강에서도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근육량을- 근육을 키우고 그런 싶다. 거죠. 아니면 뭐 이 폐활량을 늘리고 싶다. 그치, 뭐 여러 폐활량을-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다 이런 걸 그걸 목표를 세우고 브레이크다운을 시키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이룬다는 못하지. 거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까 그 질문이 147쪽이었지. 7, 8 좀 있어. 다른 모든 것을 더욱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 그러니까 그 네 개 그 여러 가지 중에 이걸 했을 때 다른 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다음 도미노를 넘길 때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일 앞에 두고 제일 앞에 두고 그 도미노를 넘길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야.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브레이크다운이랑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랑 브레이크다운이랑 맞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다운 우리가 다 결국은 다 이걸 하고 싶은 거지. 해야 그치, 되는 그치, 거고. 그치.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큰 그림에 그거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목표를. 근데 거기 안에서의 최고 우선순위를 잡는 게 원띵. 이거만 우선은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66일간의 습관을 만들면서 해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넘어졌다 싶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생기는 거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거 할 때에 이미 다음 단계를 고민할 필요 없고 그 원띵을 일단 하는 거야. 달성될 때까지. 그렇지. 그러면 키워드 세 개가 첫 번째가 프라이어리티, 빅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다운이고 프라이어리티. 오케이. 이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포기. 단 필요한 하나의 걸 싹. 그렇지. 그거 아니면 안 돼. 오케이. 좀 정리됐다. 그렇게. 맞아. 나도 동감해. 오케이. 좋은데 이게 그냥 책 한 번 읽었던 것보다 좀 명료해졌어 생각이. 맞아. 이게 뒷부분에 근데 내 질문이 있는데 이게 크게 생각하라고 계속 나오잖아. 맞아. 그 이유가 뭔지 좀 정리가 돼 있어? 너 생각에? 이게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안 떠오르네. 좀 웃기 약간 모순되는 얘기라서 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적혔냐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저걸 하고 싶다 해서 저걸 어떻게 이루지로 바꾸어라.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목표는 크고 구체적이다. 훌륭하면서도 남다른 성과를 원한다면 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또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달성 여부에 대해 변명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초점 탐색 질문과 같은 형태로 묻는다면 가능한 최고의 해답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목표를 크게 세워라. 여기 요거 조금 긴데 읽어줄까? 여기 어느 챕터냐면 3부 위대한 결과. 왼쪽이요? 이게 이제 168쪽이거든. 직선 코스로 가라. 우리 삶에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이다. 이 세 요소의 경계를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원칙을 두 개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 당신이 가져야 할 큰 하나는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이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반과 같이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이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을 빙산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물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9분의 1,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다. 생산성, 우선순위, 목적의식과 의식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또다시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더하면 기업도 막하는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목적의식. 그것도 하나인 것 같아. 원칙.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산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에 어떤 뿌리가 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친구가 내가 토익 시험 친다니까 제 예전에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그 수능 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 없이 정석을 봐야 되나? 그랬거든. 넌 답이 뭔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요점 정리가 돼 있는 거 친구가 한 말은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방법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긴 게 그 목적의식과 그 솔루션이 바로 인과관계처럼 연관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잘 푸는 애들, 그러니까 솔루션을 잘 내는 애들은 바로 모의고사 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공부를 못하거나 어떤 원론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점수는 올리고 싶지만 그러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목적의식이 좋은 액션 플랜이나 솔루션을 주는 것 같진 않아. 그거는 좀 내 생각이야. 가장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두뇌 그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것도 좀 좌우하는 것 같아. 그게 약간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목적 의식에 맞는 그 어떤 근본부터 생각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목적 의식도 중요하고 그 현재의 스테이터스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걸 고려해서 솔루션을 내야지. 그치.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가슴 생산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206쪽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휴식 시간이라는 거, 그다음에 맞아. 계획할 시간이란 거를 꼭 넣으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 나는 이게 좀 와닿았어. 이 그래프, 이거 원 그래프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내가 욕심은 많고 애살은 많지만 뭐 예를 들어 연세대에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까?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어 수능 칠 때 이 책을 다 봐야 한다고 목표를 잡았고 구체적으로 방법 플랜을 잡고 그걸 다 봐버렸잖아. 누구나 그걸 봤다면 연세대를 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 그게 이제 이건 것 같아. 끝날 때까지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니까 그날 내가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잡고 그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눈 뜨자마자 그걸 해서 그걸 끝날 때까지 소화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보다 더 전 단계로 가면 나한테 맞는 플랜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더 전 단계로 가면 나의 능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귀결되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하루, 다른 일을 하고 단 하나의 일을 나중에 하는
그런 패턴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연대를 못 가지 않았나? 근데 이게 단 하나의 일을 한 그 시간을 이렇게 늘려가고 이렇게 시간 배치를 하고 하는 거에 약간 인위적인 그런 주변에 어쩔 수 밖에 없는 그런 통제된 환경도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자신만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단 하나의 일을 66일 동안 해간다라는 걸 봤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이렇게 진짜 해갈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상황이거나 에너지라고 한다면 어떠한 강제적인 통제 방법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의지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 건 아닌 그게 것 같아서. 의지력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의지력, 집중력.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 2살, 3살로 돌아간다면 어떤 그런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지금 이 성인일 때 의지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성장 환경이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너가 말했던 나의 현실, 나의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해야 한다거나 뭐 혹은 뭐 집이 너무 좁아서 뭐 가족은 많고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누가 편찮아서 병수발을 들어야 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의 복이지. 그렇지 않나? 그건 우리는 어렸을 때 그 환경을 제어할 수 없잖아.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나를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내 기대치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 정도인데 그러려면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실제로 내가 들이는 노력은 이것보다 작은 것 같아. 왜 그렇게밖에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집중을 첫 번째로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배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왜? 더 중요한 게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하면 된다는 거 아는데 이거를 왜 안 못하는 것 같아? 의지력의 문제야? 상황의 문제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문제야? 이런 것 같아. 내가 목표로 하는 게 100점이야. 우리 둘 다 잘려서 이번에 거의 얼굴이 안 나오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시처럼 되겠네. 목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100점이야. 근데 그리고 100점이고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한 10분 100점이고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이 120이라고 보자. 그래야 100점이 나와. 그렇지. 근데 나는 항상 한 80 정도 노력을 해서 그냥 80점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아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래야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지력이 문제면 내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 강제적으로 뭘 하나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의지력이 키워지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상황적인 요건이지. 그럼 아니면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상황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거든. 그치, 맞아. 결국 원띵이란 것도 그거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넌 있지 않아? 난 있어. 그치? 넌 있는 것 같아. 나도 내가 계획을 딱 세우면 나는 그냥 딱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영도는 왜 너 스스로 안 되었던 것 같아? 뭐 내가 쭉 늘어나 볼게. 계획을 너무 뭐 장황하거나 타겟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하는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거만 동감해. 그리고 그 다른 걸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날 목표했던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넘기잖아.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져. 그 다음 단계에 다음 단계 효율이 떨어져. 전에 했던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3일 뒤에 공부를 하고 그럼 효율이 떨어져. 기본적으로 공부에 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내가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우리 상무대 있을 때처럼 뭔가 활동적으로 하면서 배우고 막 실제로 만져보고 배우고 이런 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 공부하는 건 정적으로 하는 건 졸잖아. 이제 그게 일단 재미를 내가 못 느끼는가 보지. 그래서 집중력이 내가 원했던 것만큼 오래 안 가나 보지.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내가 공부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좀 쓰지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암기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이 되면서 원띵을 4시간을 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날 2시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2시간 했다 치자. 그럼 3일째는 다른 거 한다고 못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 그럼 너가 원띵을 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네. 나는 나의 원띵은 일반적으로 하는 원띵이야. 딱 나는 계획을 목표가 있고 이 원띵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2시간 정도는 확보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딱 하면 나는 그 시간 동안 확보해서 쭉 하거든. 이렇게. 너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능력치가 다른 것처럼 그냥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시간을 더 확보하든지 그러니까 더 확보든지 4시간만 했으면 4시간 안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다이내믹한 다른 것도 요소를 끼워 넣든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너가 공부하거나 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네가 좋아하는 환경을 찾아 옮겨 다니는지 스벅에서 2시간 하다가 집에 와서 2시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거 너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 시간 늘리든 방법을 찾든 남들하듯 그냥 책상에 딱 앉아서 말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사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원띵에 이만큼의 시간을 앉아서 한다. 그건 영상 그냥 안 맞는 거지. 나는 맞지만 나는 오히려 너처럼 하면 더 안. 막 이렇게 막 나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걸 좋아하지. 뭐 하면서 이게 습득이 되고 막 이게 나는 두려워. 뭐 이게 이게 하면서 배우는 거가 우선 내가 우선은 쫙 이해를 하고 하는 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옆에 집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채찍을 내 채찍을 좀 때려주던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좀 다 아는 사람. 왜냐면 이게 텍스트로 있으면 이게 되게 정형화된 지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배우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맞아. 근데 그걸 찾다 보면 또 줄이가 흩어져.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나는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확실히 나는 그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그걸 꼭 찾아봐. 찾아야 되고 확실히 나는 다른 걸 욕심내기 전에 다 일단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내려놔가고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하면 나는 될 것 같아. 일단 해보고 이제 나한테 되게 소중한 이제 너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지금 당장 생각이 들었는데 나도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띵을 등산으로 잡으려고. 아까 너랑 하는 거기서부터 하면은. 그렇지. 그래 매주 해서 뭐 한 반년만 또 해보면 반년만 한번 해보자고. 또 달라질 테니까. 맞아. 어차피 자는 시간에 조금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사실 처음엔 좀 저항감이 있겠지. 얼마나 짱나겠어 주말에. 금요일 밤부터 씨. 어디 내려왔대. 그치 맞아. 나는 약간 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때가 돼서 막 다가와서는 막 엄청 막 스트레스 받지. 약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맞아. 야 이날 보자라고 했는데 전날부터 스트레스 받아.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맞아. 나도 좀 그래.
이게 희한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성향인가 봐. 없는 약속도 그날 저녁에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있는 약속도 나가기 싫은 거야. 지영 미안해. 지영은 아마 이거 안 볼 거야. 그런 성향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나가서 또 술도 먹기 싫고 괜히 들어오면 피곤할 것 같고 내일 아씨 그냥 뭐 앉아서 미드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너무 추운데 나가서 추운데 진짜. 굳이 뭐 몇 명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성향이야 성향 진짜. 그래도 영도는 하겠다라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그래도 하겠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키려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노력을 하더라고. 나는 그 중에서도 포기하고 막 핑계 대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 근데 영도는 그래도 하는 성향이야. 힘들게라도 하는 성향이야. 그치. 약간 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쫙 늘어났을 때 너보다는 조금 더. 너보다는 나보다는 조금 더. 그건 확실히. 내가 오랫동안 보니까 확실히 약속하고 하겠다 하자라고 했던 거는 우선 해. 근데 나도 내적 갈등이 있지. 그치. 그건 동일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성향이 비슷해. 그 성향이 비슷해. 맞아.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한번 핑계를 한번 되지. 그리고 한번 이게 피해갈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걸 한번 던지는데 너는 원인이 뭐냐 그때 근데 진짜 왜 그럴까? 한 3주 전에는 그냥 연말이고 친구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치. 약속을 잡아. 나도 막 그 의욕에 막 한 거야. 너한테 내가 진짜 한번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전날이나 이틀 전부터 귀찮아. 진짜 희한하다 이거. 근데 책 대리는 그렇지 않아. 나도 안 해. 설레. 희한하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그 전 하여튼 뭐 하루나 이틀 전에 이미 다 읽고 다 이제 딱 소화가 됐으면 가서 빨리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어. 좋네. 근데 이제 막 다가오는데 막 반밖에 안 읽고 있으면 피하고 싶어. 또 이제 그때 나와. 씨. 영도 무슨 일 없나? 씨. 먼저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초반에는 그랬어. 초반에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넌 또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나 이제 딱 패턴이 되고 언제까지 딱 이게 계획이 세워지니까 이제 먼저 읽잖아. 맞아. 딱. 재밌네. 참 웃기다. 이제 근데 너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원띵이란 책을 읽었고 이제 거의 한 80%, 70~80%는 이해를 한 것 같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각자 한 번씩 더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너의 새해 원띵은 뭔데? 아까의 그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서 147. 너도 먼저 생각나면 얘기해줘. 나는 진짜 지금 이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나는 확실히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이게 옛날에 난 운동을 나는 그냥 꾸준히 해왔거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좀 난 트래킹해서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습관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등산이야. 이제 옛날에는 등산이 이제 아저씨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더라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딱 코스도 우리가 정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확실히 몸에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등산을 꾸준히 하면.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처음 생각한 첫 도미노는 토요일 새벽 등산. 시작하는 등산. 새벽에 시작하는 등산. 난 지금 방금 생각하는데 난 핵심 인간관계를 위하여 난 인간관계에서 뭘 정했냐면 책대를 정했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영도와의 신뢰, 영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그런 풍부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꾸준한 책대리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참석하는 책대리 이걸 잡았어.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해지면 올리자. 이게 여기도 나왔잖아. 이거를 적어라. 적어라. 맞아, 남들에게 알려라. 맞아. 그게 뭐
30 몇 프로인가 더 그러니까 확 그게 높아진다고 달성할 수 있는 아. 게. 맞아. 맞아. 오케이. 올려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 아 다음 책은 여기에서 재정적 문제를 위하여 좋아. 나 진짜 쪽 한번 가보고 싶었어. 한번 이거 이거 약간 관련 책. 그것도 이 책이랑 조금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원론적인 원론적인 적인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음.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관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그런 책이라서 음.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거든. 부의 본능. 부의 본능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나도 내가 서치해서 낸 건 아니고 내 뒤에 이제 기획팀에 있는 형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재개발 투자도 하고 막 그런 형인데 본인이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서점에서 봤더니 아 괜찮더라고 추천해 주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나도 한 조금 읽어봤는데 뭐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옳은 말일 수도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새해를 또 그렇지. 시작하면서 한번 브라운스톤 맞지? 맞아. 브라운스톤의 어. 부의 본능. 그게 아마 필명일까? 그 사람이 원래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그렇지.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경제 분야로는 첫 책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이게 정보 베이스나 지식 베이스 말고 맞아. 접근하기 쉬운 맞아. 그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총평 한번 해주실래요? 이미 다 했나? 이 원싱이라는 책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었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각 카테고리별로 나만의 원싱을 고민해보고 정하는 시간 올해 마지막을 그런 시간으로